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는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중국의 수출 급락 등 성장 둔화 우려로 투심이 위축되며 소폭 하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우려가 계속된 것도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34.04포인트, 0.2% 내린 16,418.6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0.87포인트 하락한 1,877.17로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S&P 500 지수의 사상 최고 랠리는 4월 만에 일단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나스닥 역시 전날보다 1.77포인트 내린 4,334.45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우크라이나 사태 불안 요인과 중국의 수출 부진에 대한 실망으로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지수는 0.35% 후퇴했고 독일 닥스 30지수도 0.9% 떨어진 채 마감됐습니다. 이와 달리 프랑스 카크 40지수는 0.1% 올랐습니다. 중국의 수출이 부진하면 철강 수요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광업주들이 무너지며 장세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2월 고용지표 이후 미국 경제 성장이 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찰스 플러셔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프랑스 파리에서 통화 정책에 대해 강연하며 미 연준이 테이퍼링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산 매입 속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긴 하지만 만약 경제가 연준의 전망대로 개선세를 지속할 경우에는 테이퍼링 속도가 그보다 크게 뒤처질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위한 선제 안내 기준인 실업률 6.5%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가이던스의 다음 단계는 한 가지 지표가 아닌 여러 가지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언은 에반스 총재가 6.5%의 실업률 목표를 설정한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경제팀이 올해 미국 경제가 더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향후 2년간 일자리는 더 많이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백악관은 연방의회에 제출한 연례 대통령 경제 보고서에서 지난해 1.9% 그쳤던 GDP 성장률이 올해 3.1%로 상향 조정되는 데 이어 실업률은 올해 6.9에서 내년엔 6.4%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 정부에 대해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을 위한 역제안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화상통화에서 러시아 안보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미국 정부에 보낼 역제안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안들은 국제법에 기반을 둔 우크라이나 위기 사태에 대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모든 우크라이나인들의 이익을 예외 없이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나흘 만에 1950대로 밀렸죠. 어제 중국과 일본의 지표가 동반 부진한 데 이어 크림반도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미국 간의 갈등이 더 커지면서 외부 요인들에 의해 휘둘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흘 만에 외국인들이 변심한 것도 부담이었지만 동시만기 들어서는 첫 주의 첫날 외국인들 선물을 8,600계약 이상이나 어마어마하게 팔았었고요. 기관도 이틀 연속 2천억대 현물을 순매도하면서 적지 않게 매도한 결과였습니다. 1%까지 20포인트가량 하루 만에 부정을 보이면서 20일 이평까지 지금 처져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도 외국인 매도에 7거래일 만에 소폭 하락 조정을 받았죠. 하지만 엔터주만큼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차별화된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간밤에 글로벌 증시는 전해드린 바대로 똑같은 이슈로 밀렸습니다. 중국발 악재에 의해서 S&P 500도 사상 최고치 행진에 사흘 만에 발목이 잡혔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간밤에 큰 굵직한 지표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의 지난달 수출 급감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더욱 도드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낙폭은 전체적으로 크지 않았고요. 유럽에서 일부 프랑스 증시 같은 경우에는 0.1%가량이지만 소폭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이미 선 조정을 받은 우리로서는 오늘 추가 하락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기술적 반등이 빠르게 나올 수 있을지도 하지만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수급을 잘 관찰해야겠어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신청한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성촌놈의 증시 타파 시간. 신청한 대표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에레나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혈교표 여러분, 그리고 펀드 매니저 여러분, 외국 증권사 외국인 여러분, 그리고 각 증권사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료 증권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촌놈 신청환입니다. 네, 대표님 말씀대로 시장이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1975포인트 정도에서 반등이 그치고 1950포인트까지 다시 밀릴 장이다 하셨는데 전일 사실 예상보다 더 빠르게 1950까지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궁금한 것은 한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21선까지 와 있는 시장 동시만기 앞두고 있지만 매수해도 좋을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동시만기 들어서는 첫 주 첫날 왜 이렇게 많은 선물을 매도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드디어 조정을 보인 코스닥, 이제 조정의 본격적인 시작인지 중국장 분위기와 함께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주식, 사실 제가 사실 방송을, 준비하면서 방송을 제일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제가 정확한 얘기인이라고 떠들기보다도 여러분을 위해 방송했는데 여러분이 저 말을 안 듣고 많이 깨질 때, 많이 터질 때 제가 굉장히 괴로운데요. 어제 이제 지난 1월 때도 그랬고 2월 달에도 그런데 2월 달보다 더 어제 풋옵션 매도해서 우리 개인들이 한 4천억 터지는 불참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들이 물론 고집이세가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가슴 아프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 친 거지. 어제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짰죠. 짜가지고 기관들은 선물 매도,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 기관들은 현물 매도 함으로써 개인들의 풋옵션 매도를 흡적 달성 못하게 하면서 거의 그 돈을 나눠먹는 그러니까 개인들의 돈을 기관과 외국인이 나눠먹는 그런 어제 참 돈 파티를 해버렸습니다. 그 밤에 우리 개인들은 굉장히 말할 수 없이 고통을 겪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사실 기관은 팔 이유가 없었는데 팔았고요. 개인들은 기관은 외국인들도 선물을 집중적으로 팔았는데 그 파는 내용을 보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기관들이 레버리지, 저번에 여러분 이제 기관이 레버리지 사는 거를 여러분 계속 체크해 봐야 되는데 그 레버리지를 한목에 쏟아내면서 지수를 거의 균형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레버리지 많이 살 때 이게 꼭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너무 좀 원통하다. 사실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고 빨리 나오라 했는데도 여러분들은 이틀 전까지도 계속 이제 물론 텔레비에서 자꾸 그 코스닥이 뜨니까 코스닥에 이제 개별 종목이 뜨니까 주식이 좋을 것이다라고 자꾸 막 우리 전문가란 분들이 자꾸 이제 부채질을 해버리니까 장 계속 갈 줄 알고 계속 상방 쪽으로 걸었죠. 걸어가지고 어제 한 방에 참사가 나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참 그 주식을 할 때 너무 그 소형주의 상승 부분 이거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건 현명하지 못합니다. 돈을 먹으려면 대형주다 이렇게 합니다. 물론 개별 종목에 대해서 개별 종목에 돈이 계좌가 1,000만 원, 500만 원인데 대형주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분이 물론 있지만은 전적으로 소형주만을 부르짖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이 어제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깝다 이렇게 보여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두 번째 이제 1975포인트라 했죠. 제가 이제 여러분 1900포인트 아래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수익을 말하다를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을 보시면 지난주 수요일 날 녹화해놨어요. 지난 수요일 같으면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이날입니다. 이날 제가 이제 녹화해놨는데 녹화에 제가 분명히 이거 가봐야 1990포인트니까 여러분 따라가면 굉장히 고통을 줄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어제 이제 너무 한 방 크게 맞아버렸죠. 크게 맞았는데 어제 체감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 안 좋은 지수가 이제 중국을 절대 믿지 말라고 했는데 중국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임이 어제 나왔어요. 중국 지수가 어제 이제 엄청나게 하락했죠. 우리하고 하방 이탈하는 그런 부분에서 중국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만 어제 이제 고통을 겪는 그런 부분. 특히 이제 중국은 이미 조정받은 상태에서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우리 개인들이 풀로 걸었죠. 특히 개인들이 뭐 풀로 건 상태에서 한 방 맞아버렸는데 거기다가 이제 코스닥 자체가 제가 오버슈팅이라고 경고했죠. 코스닥이 이렇게 뜰 때 대형주가 떴습니다. 대형주가 떴는데 어제 이제 빠지는 종목들은 소형주가 빠져버렸어요. 이럴 때면 4일 떴는 거 한 방에 본전에 토해버리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꼭 아침 방송의 시황을 조금 겸표를 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21일평 지금 자리에서 주식을 사야 되느냐 안 사야 되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지금부터는 밀리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기는 안 되고 뭐를 해야 됩니까? 묻는 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1등주죠. 1등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에 이제 어제 하루 만에 최근 상승 거의 한 달 상승에 하루 만에 38% 빼는 이런 불참사가 났습니다. 불참사가 났는데 지금 오늘은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아요.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은 뭐 큰 수익은 아직 없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기다리는 게 좋고요. 단기적으로 저점 매수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이 주가를 조정하는 부분, 이 조정하는 부분을 분명히 조사해야 되는데요. 아침에 지금 네이버를 또 하한가를 넣었거든요. 하한가 넣는데 이제 이거를 하한가 넣어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하한가 넣어가지고 조금 있으면 또 상한가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의 이제 호가를 보고 주가를 어떻게 조정할까 이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쌍끌이 매수 종목을 삽니다. 쌍끌이 매수 종목 사는데 그 쌍끌이 매수가 여러분을 목을 주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아는 게 수급이라는 게 외국인과 기관이 사니까 수급이 아닙니다. 절대 그건 수급을 잘못 배운 닭대가리들인데 수급이란 것은 돈 먹는 사람들이 삽니다. 그래서 저점에 개인이 사는지 기관에서 왜 분류를 내가 수급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외국인과 기관만 사면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합니다. 절대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일단 정확하게 제가 무조건 1등주가 제일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는 저점에 매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주가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 일목균형표의 구름 변곡에서 대단한 사고가 터졌습니다. 구름 변곡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일목균형표 특강하실 때 꼭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여기 상태에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볼 때 일단 전환선과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전환선과 기준선의 이격이 이렇게 커서는 절대 주가가 추가적으로 못 간다 했는데 전환선과 기준선이 좁혀질 때 그러면 결론은 오늘 주식 사락해놓고 무슨 말이냐면 주식을 굉장히 천천히 사라 분할로 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환선과 기준선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주가 자체가 어떤 데서 바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환선 기준선이 이제 여러분 이틀 있으면은 기준선이 상승을 합니다. 이틀 하루 오늘부터 상승인데요. 기준선 상승 때 전환선과 기준선이 모인 상태에서 한쪽으로 또 돌파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아주 점진적으로 한번 봐주는 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저도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저도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힘드냐면 뭐 끙끙끙끙 앓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야기해주면 여러분들이 저 라인대로 안 해버리니까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취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달 초부터 푼매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안 들어버리고 참사가 나버리면 시중에 돈이 자꾸 없어지면 증권시장이 계속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절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을 기관과 외국인이 우리 편이 아닌데 왜 기관과 우리 편에 흉내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관이 한참 살 때 우리가 주가가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 살 때 이쪽에만 사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고유 계정이지만 개인적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그걸 뭡니까? 개인 계정이죠. 그래서 이 기관의 매수, 외국인의 매수 이걸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왜? 기관이 외국 증권사에 주문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꾸 믿고 기관 사고 외국인 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 절대 이게 다 속임수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믿지 말고 부디 좀 단순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제 여러분 제가 이제 50포인트 가까이 이 피봇에 가까이 갈 거 어제 언더슈팅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1950포인트 볼 것이다 하고 했는데 한 방에 봐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뭐 오후에 시황할 수 있으면 시황 좀 해주면 좋겠는데 뭐 그럴 여력이 안 되고요. 일단 뭐 오후에 하방 이탈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월봉이 이제 굉장히 오늘부터 지지죠. 어제 월봉 중심선이 1950이라고 했는데 50 어제 2까지 오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추가적으로 오늘은 뜰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오늘 주식이 뜰 것 같은데 뜨면 청송님 어떻게 따라 사야 되나? 따라 사지는 마십시오. 주식은 절대 급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볼륨즈 밴드의 축소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평균 가격이 255다. 255에서 볼륨즈 상단은 분명히 꼭지다. 그리고 볼륨즈 밴드가 공농목이 분명히 없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도 저 말을 무시하고 또 시중 여러분 그 아으 방송하고요. 검은 토마토 그런 거 딱스넷 이런 방송 보지 마. 그 잡놈 방송입니다. 그놈들 잡지라는 거예요. 절대 보지 마세요. 그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송 볼수록 사기꾼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이 안 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지금 이 볼륨즈 밴드의 그 공농목이 없다는 것은 대량 투매와 대량 매매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쉬어가는데 쉬어가도 지금에서는 추가적으로 많이 빠질 여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매도 이제 제일 꼭지에서 이제 30만 줬는데 주가는 일단 삼성전자가 130만 원 하방 이탈 후에 이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사면서 주가를 관리하지만 이거 전부 속임수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절대 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현금을 갖고 있대. 절대 주식을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저점에 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인버스를 매매는 안 하더라도 꼭 보셔야 됩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 이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살 때 제가 누차 여러분 10일 전부터 했습니다. 기관들이 코덱스 레버리지 집중적으로 사기 때문에 한 방에 쏟아버릴 수 있다 했는데 한 방에 어제 쏟으면서 여러분들 우리 특히 옵션 푼 매도 갖고 있는 분들을 한 방에 코너로 몰아넣는 이런 불참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픈데요. 코덱스 레버리지가 인버스는 기다리면 되거든요. 왜? 물릴 일이 없다. 그리고 기본적 분석도 필요 없다. 종목을 자기가 종목 선정이 어려운 분들은 코덱스 레버리지나 인버스 올라가면 사고 내려가면 파는 이거만 해도 괜찮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주구장창 여러분들한테 선물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선물 무식하고 모르는 인간들이 선물 무섭다고 하는데 선물을 못 할 것 같으면 코덱스 인버스 레버리지를 뭐 1등주 못 사면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가 굉장히 불안하죠. 어제도 6원 정도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큰 소리 뻥뻥 치는데 러시아가 1년 총 예산이 우리보다 조금 많아요. 여러분 물론 러시아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러시아가 EU나 그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굴복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크림반도는 분명히 잘 풀릴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물린 종목 있으면 단 우량주입니다. 계속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고요. 코스닥은 여러분 저는 이래 한 방 크게 맞으면은 먹은 거 한 방에 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이 지금 후형 스팬으로 봐서 급락 모양은 아니지만 조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항시 오늘 또 자신 없는 분은 쉬어가고 저점 단타하는 분들은 짧게 단타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3일 남았습니다. 3일 남았는데 몸조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항시 저는 여러분 편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청송전음 신청합니다. 네, 1950포인트 언저리 21선까지 왔지만 지금부터 이제 밀릴 때마다 사도 좋긴 한데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전혀 없겠다 하셨습니다. 이 규칙은 삼성전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코덱스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매매는 못한다 할지라도 관찰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팁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의 의견 들려드렸습니다. 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 미리 알아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멘토님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정몽준 테마주 가운데 많이 오른 종목 말고 숨은 종목으로서 퍼스텍을 얘기해 주셨는데 장중에 5% 이상이나 급등을 했더라고요. 하지만 갭상승하면서 약간 조정을 받더라도 2,100원 아래로 많이 허용을 안 해서 2,000원 중심으로 모아가기란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약간 더 눌림을 기다렸다가 사야 될지 AS 부탁드리겠고요. 엔터주 등 놀자주들이 어제 코스닥 조정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일제히 보였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종목이 있으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가 예상 종목까지 들어보죠.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상황이 적존된 그런 상황이죠. 코스피 같은 경우야 뭐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렸지만 현재 구간 자체가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국 지표에 대한 악재라든지 뭐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뭐 각종 외생적 변수로 인해서 핑계거리를 좀 찾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조정은 당연했던 그런 부분인데 중요한 게 코스닥이죠. 코스닥이 어제 마이너스 0.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요. 지수는 얼마 안 빠졌는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상승 종목이 335개, 하락 종목이 코스닥에서 600개 정도로 좀 마감이 된 그런 상황이니까 지수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하락한 모습이다. 해서 제가 이런 부분까지 제가 그동안에 전부 체크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주부터 좀 강조를 드렸던 게 기술적으로 급락 이후에 되돌리는 파동, 그러니까 급락 후에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 빠르게 순환매로 돌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뭐 NC소프트라든지 뭐 선데이 토즈, 코라홀딩스, 뭐 미디어플렉스 같은 종목들 급락 후에 반등을 노리는 종목군들 상당히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반등 나왔던 종목들을 위주로 이제는 조정권에 들어오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추천드린 이후에 단기간에 한 10% 가까운 상승이 좀 나와주었지만은 우리는 한 5% 정도 수익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는 어제는 한 3% 정도 하락이 나와주면서 외국인들 순매도 상위 종목으로 꼽힐 정도로의 조정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급락 후에 기술적 반등에서 종목을 찾지 말고 어디서 찾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테마세타 쪽에서 찾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그동안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매도 사인 드린 이후에 개인정보 관련주들 이니텍이라든지 C큐브, 한국전자인증 이런 종목군들의 4월달에 있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국회에서의 추가 논의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지속적인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의 주가는 바닥. 그러니까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재료성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아졌다라는 게 상당히 특징적인 흐름입니다. 중요한 게 어제 좀 종목들을 좀 보면 싸이 관련주들, DI라든지 이스타코 같은 종목들이 재료를 동반한 급등이 좀 나와주었었고 롯데 관광개발도 용산 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모멘텀으로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는데 바로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종목들이 급락 후에 반등이 나온 종목들에게 매수세로 몰리는 게 아니라 재료가 있고 테마성으로 작용이 될 만한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을 하면 테마성으로 몰리는 게 당연한 원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 원리를 적용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테마성 종목군들 바로 캐치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해서 개인정보 관련주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4월까지는 그동안에 추천드렸던 제4 이동통신 관련주들과 동일한 그런 이치로 홀딩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니텍이 한 3% 정도 상승이 나와주면서 오늘도 주가 상당히 좀 기대할 만한 그런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움직임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 정몽준 관련주들 코엔텍 중심으로 해서 21선에 위치해 있는 대장주들 코엔텍이나 현대통신 이런 종목군들 상승이 좀 나와줄 때 후발주자로 떠오를 수 있는 종목군으로 퍼스텍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동안에 추천드린 한국내영화 단기간에 폭등한 이유가 최재 주주분께서 정몽준 의원하고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퍼스텍도 동일한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에 부각이 된다면 바로 좀 급등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방송 시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초가의 갭상승 출발하면서 한 5% 가까운 급등이 좀 나와줬는데 바로 이런 모습들이 재료성으로 좀 먹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퍼스텍이 2014년도에 호재가 널려 있습니다. 뭐냐면은
작년 실적이 증가해서 올해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정부 정책으로 육군 감축이라든지 우주항공 쪽, 그리고 퍼스텍이 국내 최초로 얼굴 인식 사업에 진출해 돼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만 놓고 봐도 주가는 3,000원이 가도 딴지를 못 끄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정치 테마까지 좀 엮여 있으니까 사실 이런 종목군들은 쓸어 담아야 된다라고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그래도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되신 분들은 2,200원대 돌파 움직임 보면서 매수 안 되신 분들은 2,100원 정도로 조금은 매수가를 상향하면서 이 종목을 대응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게 보셔야 될 게, 자, 앵커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5월 달에 연휴가 며칠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린이가 아니라서 별로 체크를 안 해봤는데 길긴 길죠. 이번에 황금 연휴라고. 네. 토요일을 포함해서 한 4일 정도 되는데 네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죠. 바로 이 어린이날을 포함한 황금 연휴가 좀 껴있기 때문에 바로 유아동 관련 업체들 주가에서는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남들보다 먼저 생각하고 행동을 좀 옮기셔야지 빠르게 수익 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통계를 좀 보니까 5월 달에 왕구업체라든지 애니메이션 캐릭터 업체들의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좀 나왔던 통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도 더욱더 황금 연휴가 좀 껴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매출적인 부분은 확연히 특수로 증가할 것이라고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종목군들 전부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첫 번째로 오로라하고 예림당인데 이 두 종목군들은 어제 좀 상승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일단 체크만 좀 해보면 오로라 같은 경우는 어제 일단 사이버연주에 엮이면서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업체도 사실 유아동 그런 왕구 업체죠. 인형이라든지 킥보드, 블록 같은 상품을 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예림당은 유아동 출판 매체를 좀 판매하고 있는데 어제 신고가가 나아졌더라고요. 다른 재료로 상승이 좀 나아졌었는데 중요한 건 예림당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Y라는 도서가 해외 로열티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정도로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업체죠. 어린이 왕구 업체이고 어제 바로 이제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왕구 업체, 팽이라든지 그런 장난감, 로봇 이런 부분들을 제조하는 그런 업체이고요. 바로 캐릭터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이번 연도 흥행 열풍이 있었던 너짭, 레드로버를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몇 번 소개를 해드린 종목입니다. EBS에서 현재 방영 중인 애니메이션, 이 애니메이션이 반응이 좋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20여 개 업체하고 110여 개의 캐릭터 상품을 좀 다른 업체와 계약을 좀 체결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해볼 만하겠죠. 그리고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짱구 시리즈라든지 영화에서나 TV에서나 많이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이 대원미디어가 또 많이 진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까지 체크를 하면서 오늘 이런 종목군들 오늘 바로 매수하자가 아니고 이제는 서서히 좀 준비할 단계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보시되 분할 매수로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린이날 수혜주들 체크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학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는 급락 이후 기술적 반응을 노리는 종목들 다 수익 실현을 한 상태이고요. 테마주로 전략을 선회하신 이드코 멘토님께서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 황금 연휴 모멘텀을 가진 유아동 완구 캐릭터 관련주 6개 종목 정도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천천히 이들 종목 관심 권역에 두고 분할 매수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5월 5일이면 한 2달 정도 남았지만 주식은 역시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 가져봤고요. 계속해서 출발 증시와이드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고맙습니다.